여러분, 제 휴대폰에 저장된 통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2023년 7월 25일 오후 6시 43분. 통화 시간 12분 37초. 전화를 건 사람은 제가 고용한 탈북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울음소리였습니다. 사장님, 흑흑, 사장님, 목이 메인 목소리, 끊어지는 호흡.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지? 사고라도 난 건가? 하지만 그녀가 울먹이며 한 말은 사장님, 제가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을 받고 우는 겁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김포에서 작은 의류부자재 공장을 운영하는 김철수입니다. 직원은 25명, 연 매출 약 30억 정도 되는 작은 회사입니다. 2023년 6월, 저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갑자기 그만뒀거든요. 재단실에서 일하던 40대 여성이었는데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받는 바람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빈자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재단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을 자르고 재봉틀로 박음질하고 검수하고 숙련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립니다.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공장 일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원 취업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탈북민 고용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탈북민이요?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도 잘 안 통하고 적응 못하면 어쩌지? 혹시 문제라도 생기면. 하지만 직원이 필요했습니다. 한번 만나나 볼게요. 2023년 6월 15일 하나원 담당자와 함께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박순희, 32세, 키 160cm 정도, 마른 체구, 첫인상은 조용했습니다.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희입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북한 억양이 조금 섞여 있었지만 알아듣는 데는 문제 없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재봉틀 다뤄보셨어요? 네, 북한에서 옷 만드는 곳에서 일했습니다. 어떤 옷을 만드셨어요? 군복이요, 인민군 군복. 군복. 북한에서 군복 공장에서 일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재단이랑 재봉 다 할 줄 아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하나원 담당자가 따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분은 정말 어렵게 사셨습니다. 북한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월급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대요. 한국 온 지 1년 됐는데 일자리를 못 구해서 정말 힘들어합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같이 일해보죠. 순희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0일, 박순희 씨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아침 8시 30분, 출근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왔습니다. 어머, 벌써 오셨어요? 네,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직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새로 오신 박순희 씨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직원들은 처음엔 조금 어색해했습니다. 탈북민을 처음 만나본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곧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순희 씨, 여기 앉으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순희 씨는 조용히 일했습니다. 재단 작업을 가르쳐 줬는데 한 번만 보고 바로 따라했습니다. 재봉틀도 능숙했습니다. 손이 정말 빨랐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직원들은 밥을 먹으러 식당으로 갔는데 순희 씨는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밥과 김치 조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다가갔습니다. 순희 씨, 우리 같이 식당 가서 먹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왜요? 회사에서 점심 다 제공하는데. 순희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돈을 아껴야 해서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순희 씨, 점심은 회사에서 내는 거예요. 공짜예요. 순희 씨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공짜요? 네. 우리 직원들 점심은 다 회사에서 제공합니다. 그제야 순희 씨가 따라왔습니다. 첫 주가 지났습니다. 순희 씨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8시 30분 출근인데 항상 7시 30분에 왔습니다. 저녁 6시 퇴근인데 항상 6시 30분에 갔습니다. 순희 씨, 일찍 가도 돼요. 아니에요. 정리 좀 하고 갈게요. 다른 직원들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순희 씨 정말 열심히 하네요. 손도 빠르고 꼼꼼하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순희 씨가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실수할까봐, 잘릴까봐, 버림받을까봐. 그 두려움이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순희 씨와 단둘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희 씨, 북한에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순희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쌀국수를 팔았습니다. 월 수입 약 150만 동, 한국 돈으로 약 7만 원이었습니다. 7남매를 키워야 했습니다. 저는 장녀였기 때문에 동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집으로 달려가 저녁 준비하고 동생들 숙제 봐주고 빨래하고 그러다 밤 10시가 되면 비로소 자신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매일 4시간.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민,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어차피 우리는 가난해. 졸업해도 돈 없잖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우리 같은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칠 거야.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게 할 거야. 제가 16살 되던 해 인민복무대에 배치됐습니다. 청진에 있는 군복 제조 공장이었습니다. 거기서 16년을 일했습니다. 16살부터 32살까지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일요일도 없었습니다. 명절 하루만 쉬었습니다. 하루 16시간 재봉틀 앞에 앉아서 군복을 만들었습니다. 월급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있긴 있었습니다. 월 3,000원, 북한 돈으로 3,000원이면 쌀 500g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국가 건설 성금이라고, 충성의 헌금이라고 각종 명목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배급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쌀 3kg, 옥수수 2kg, 콩 500지. 그게 한 달 먹을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급도 항상 나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23개월씩 안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고요? 굶었습니다. 순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야 했습니다. 공장에서 천조각 같은 걸 몰래 가져와서 장마당에서 팔았습니다. 적발되면 정치범 수용소 가는 거였지만 안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요. 장마당에서 천조각 팔아서 옥수수 1kg 사왔습니다. 그걸로 죽을 쓰어서 하루에 한 끼씩 먹었습니다. 25살 때 결혼했습니다.
남편도 같은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결혼식은 없었습니다. 그냥 호적에 이름만 올렸습니다. 신혼집은 남편 어머니 집방 한 칸이었습니다. 3평 정도. 거기서 둘이 살았습니다. 결혼 1년 후 아이가 생겼습니다.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나도 못 먹는데 아이는? 임신 중에도 이랬습니다. 출산 휴가 같은 건 없었습니다. 배가 불러와도 재봉틀 앞에 앉아서 일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출산 후 3일 만에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시어머니가 봐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셔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에 집으로 뛰어가서 젖을 먹이고 다시 공장으로 뛰어왔습니다. 10분.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왕복 50분 걸렸으니까 실제로 아이랑 있는 시간은 10분이었습니다. 순희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가 자꾸 아팠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제가 젖이 잘 안 나왔거든요. 제가 제대로 못 먹으니까 병원에 데려갔지만 약도 없었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 먹여라. 그게 의사가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이.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이렇게 내 아이를 굶겨 죽이는구나. 그때 결심했습니다. 탈북하자. 아이라도 살리자.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남쪽으로 가요.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미쳤어? 잡히면 다 죽어.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아? 매일 굶고 매일 두려워하고 내 아이가 눈앞에서 굶어 죽는 걸 보고 이게 삶이야?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2년간 준비했습니다. 브로커를 수소문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공장에서 1,000조각 훔쳐다가 장마당에서 팔고 쌀 조금 사다가 팔고 2년간 중국 돈 3,000위안을 모았습니다. 브로커 비용이 1인당 2,000위안이었습니다. 셋이서 가면 6,000위안. 모자랐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아이는 못 데려가. 저는 무너졌습니다. 아니, 아이를 두고 어떻게 가요? 그럼 돈 더 모아. 근데 언제 모을 건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일단 우리 둘이 가자. 한국 가서 돈 벌어서 아이 나중에 데려오자.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2022년 3월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는 당시 5살이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엄마 잠깐 다녀올게. 언제 와? 금방 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언제 올 수 있을지 모르는데 아이를 안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아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울면서 걸었습니다. 순희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하려던 게 아닌데. 아니에요, 순희 씨.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딸은 어디 있어요? 북한의 시어머니 집에 있습니다. 저는 매일 그 아이 생각합니다. 빨리 돈 벌어서 데려올 겁니다. 순희 씨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새벽 3시, 얼음이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쯤 갔을 때 얼음이 깨졌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둘이서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3개월 숨어 지냈습니다. 브로커 집에서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되니까요. 좁은 방에 10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자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태국행 서류를 기다렸습니다. 2022년 6월 태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보호 신청했습니다. 2주 후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애 첫 비행기였습니다. 2022년 7월 1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짜 왔구나. 자유로운 땅에 공항에서 바로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3개월 교육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직업 훈련, 한국어 교육.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빨리 말했습니다. 휴대폰 사용법도 몰랐습니다. ATM 기계도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2022년 10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부에서 정착 지원금을 줬습니다. 800만 원. 처음 통장에 800만 원이 찍혔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800만 원이 내 돈이라고? 북한에서 16년 일하고도 100만 원도 모으지 못했는데 울었습니다. 정말 여기는 다르구나.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월세 4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집이 생겼습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8평 정도. 하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집을 얻고 곧바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식당, 공장, 청소, 마트 10군데 넘게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경력이 없네요. 나이가 좀. 일단 연락드릴게요. 연락은 없었습니다. 어떤 곳은 탈북민이라는 걸 알고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북에서 오셨어요? 일이 좀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말은 알아들으시죠?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3년 1월 일자리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돈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정착금 800만 원 중 보증금 500만 원 빼고 남은 돈 300만 원. 그중 월세, 식비, 교통비 매달 60만 원씩 나갔습니다. 계산해 보니 5개월 후면 바닥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있지 않을까? 빨리 돈을 벌어서 딸을 데려와야 하는데 일자리는 없고 돈은 떨어지고 이러다가 다시 북한으로 보내지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마저 들었습니다. 2023년 3월 저는 더 절박해졌습니다. 아무 일이든 하려고 했습니다. 새벽 배송, 전단지 돌리기, 청소. 하지만 그마저도 안 됐습니다. 한국 와서 얼마나 됐어요? 6개월이요. 아직 적응 안 되셨을 텐데. 적응은 됐습니다. 일만 할 수 있으면 결국 하나원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저 일자리 좀 구해주세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순희 씨, 제조업 쪽은 어때요? 공장 일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공장이요? 어디든 좋습니다. 일만 할 수 있으면 어디든. 그렇게 저를 소개받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순희 씨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성실한 직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듣고 나니 순희 씨가 왜 그렇게 일찍 출근하고 왜 그렇게 늦게 퇴근하고 왜 한 번도 쉬겠다는 말을 안 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6월 20일에 입사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3년 7월 25일 첫 월급날이었습니다. 순희 씨 월급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기본급 220만 원, 식대 30만 원, 세금 떼고 실수령액은 220만 원 정도였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적지도 많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월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3시 월급이 입금됐습니다. 직원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월급 입금됐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직원들이 하나둘 답장을 보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어요. 순희 씨한테서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오후 6시 43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박순희. 네, 순희 씨? 전화를 받는 순간 흑흑흑 사장님.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희 씨,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사장님 흑흑 저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사고라도 난 건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순희 씨,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요. 무슨 일인지. 순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월급을 받았어요. 저는 잠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월급을 받았다고? 그래서 우는 건가? 내 월급 오늘 들어갔는데. 사장님 흑흑. 순희 씨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통장에 22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네, 맞아요. 순희 씨 월급이에요. 사장님, 이게 진짜 제 돈이에요? 순희 씨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네, 순희 씨. 한 달 동안 일한 대가예요. 당연히 순희 씨 돈이에요. 사장님, 저는 북한에서 16년을 일했는데 한 번도, 단 한 번도 이렇게 큰 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순희 씨가 흐느꼈습니다. 16년을 일하고 손에 쥔 돈이 한 달에 쌀 500지 값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단 한 달 일했는데 220만 원을 제 손으로 번 돈을. 그 순간 순희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흑흑흑 사장님 흑흑. 전화기를 통해 들리는 순희 씨의 통곡.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순희 씨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북한에서 매일 16시간씩 일했어요. 쉬는 날도 없이 아파도 임신했어도 애를 낳고도 계속 일했어요. 그런데 손에 남는 게 없었어요. 국가가 다 가져갔어요. 충성의 헌금이라고, 사회주의 건설 자금이라고. 저는 제가 번 돈을 단 한 번도 제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단 한 달 일했는데 220만 원을 통장에 넣어주셨어요. 이게 제 돈이에요. 제가 일해서 번 돈이에요. 이게 자유구나.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사장님 감사합니다. 흑흑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전화를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50살 남자가 직원한테 전화 받고 울었습니다.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일한 만큼 돈 받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기적이었습니다. 16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유였습니다. 전화가 12분 37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순희 씨가 진정하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더 열심히 할게요. 이 돈으로 제 딸을 데려올 거예요. 빨리 돈 모아서
북한에 있는 제 딸을 여기로 데려와서 제 딸한테도 이 자유를 주고 싶어요. 제 딸도 배불리 밥 먹고 학교 가고 꿈을 가질 수 있게 제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순희 씨, 걱정 마세요. 여기는 당신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가를 받는 나라예요. 열심히 일하세요. 딸 꼭 데려오세요. 그때까지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순희 씨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2023년 10월 입사 4개월 차 순희 씨는 이제 우리 공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습니다. 재단 속도가 가장 빨랐고 불량률은 가장 낮았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인정했습니다. 사장님, 순희 씨 정말 대단해요. 손이 진짜 빠르고 정확해요. 우리보다 더 꼼꼼해요. 2023년 12월 입사 6개월 차 순희 씨에게 보너스 50만 원을 줬습니다. 순희 씨가 또 울었습니다. 사장님, 보너스는 뭐예요? 일 잘한 사람한테 주는 추가 급여예요. 저 잘했어요? 당연하죠. 순희 씨가 우리 공장 최고예요. 순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 더 열심히 할게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순희 씨가 혼자 통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슬쩍 물었습니다. 순희 씨, 돈 모으고 있어요? 내 딸 데려올 돈이요. 순희 씨가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월급 220만 원. 매달 거의 150만 원을 저금하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 이렇게 아껴 쓰면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사장님. 저는 방 하나면 충분해요. 밥도 회사에서 주시잖아요. 저녁은 라면 먹으면 돼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라면만 먹으면 몸 망가져요. 괜찮아요. 북한에서는 라면도 못 먹었어요. 사장님, 브로커 통해서 딸 데려오려면 5천만 원 필요하대요. 매달 150만 원씩 모으면 3년이면 모을 수 있어요. 2026년이면 제 딸을 만날 수 있어요. 순희 씨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2024년 7월 입사 1년 순희 씨는 1,8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1년 동안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순희 씨가 열심히 한 거죠. 아니에요. 사장님이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탈북민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셨잖아요. 사장님 덕분에 저는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순희 씨, 다음 달부터 월급 올려드릴게요. 280만 원으로요. 사장님, 정말요? 네. 순희 씨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 공장 최고 기술자예요. 순희 씨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현재 2024년 12월 순희 씨는 입사 1년 6개월 차입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 2,700만 원. 목표까지 절반 이상 왔습니다. 순희 씨는 말합니다. 2026년이면 제 딸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돈 모을 거예요. 제 딸한테 이 자유를 주고 싶어요. 배불리 밥 먹고 학교 가고 꿈을 가질 수 있게. 그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 일한 만큼 돈 받는 것, 매달 통장에 월급 들어오는 것, 저축할 수 있는 것,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순희 씨를 만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250만 원,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6년간 꿈꿔온 자유입니다. 북한에서 16년을 일하고 단 한 번도 손에 쥐어보지 못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자유,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받는 것, 내가 번 돈으로 내 꿈을 이루는 것, 내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는 것, 그게 자유였습니다. 대한민국,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일한 만큼 받을 수 있고, 노력한 만큼 꿈을 꿀 수 있고, 아이에게 미래를 줄 수 있습니다. 순희 씨는 말했습니다. 사장님,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또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순희 씨는 오늘도 일합니다. 딸을 만날 그날을 위해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서 밤 6시 30분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매달 150만 원씩 저금합니다. 2026년 그녀는 딸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얘야, 이제 우리는 자유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